가장 믿을 수 있는 보험, 더 착한 보험 협찬으로 저희 방송 이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깜짝 놀라셨죠? 정말로 여러분들을 일깨워줄 분이 나오셨는데 손혜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단독 뵙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역시 이제 파워가 대단하시고요. 이 주변이 무슨 아우라가요. 아이, 반짝반짝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 두 분 계셔갖고 같이 김종대 의원도 지켜주는데요. 그대로 좀 계시기로 했고 노영 변호사도 인사 좀 꼭 네, 저 하고 가시도록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네.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번 모여서 정말로 뜨거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소나무당이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은 뭡니까? 사실 저는 홍보나 디자인 쪽으로 이제 뭔가 좀 뉴미디어로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대뜸 그냥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네. 총괄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뭐 그 일도 뭐 제가 해봤으니까 별로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매번 그 이제 허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가는 길이 험하고 지금 또 송 대표께서 이제 지금 자유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좀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복잡한 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 손혜원 의원의 왕팬들은 뭐 과거에 어떤 일 하셨는지 다 알지만 이제 스픽스에 또 오시면 스픽스의 시청자 구독자들이 계시니까 민주당에서 예전 홍보위원장을 하셨고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네. 몇 년도였습니까? 2016년도. 2016년도에 15년에 영입되었고 예. 홍보위원장 하고 16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되었죠. 그때 가장 마포에서. 적이 이제 어떤 거였습니까? 당명, 당 로고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왔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이름 갖고 선거 못 치러요. 그래서 뭐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결정을 내리는데 그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한 뭐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걸 못 새정치 바꾼 거죠. 좋아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제가 바꿔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일을 수주를 받아서 제가 그런 일 바꾸는 걸로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이 보니까 여기서 제가 잘못하다가는 제가 했다라는 이유로 누가 또 뭐 계속 또 딴지를 걸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갖고 국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2,000명이 이제 당명을 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3번의 그 이제 심사위원들 불러가지고 3번을 이제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제 행정적으로 제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만든 이름이냐 하면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그런 네.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 소나무당은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원래 검찰 해체당 뭐 이런 이야기 정치 검찰 해체당이었다가 또 검찰 가칭으로 혁신당 뭐 이런 민주혁신당으로 예.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미 사실은 이름을 소나무당으로 해주십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 당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눈에 딱 띄면서도 송영길의 송을 좀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한 이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였어요? 나왔어요. 그 민주혁신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혁신당. 그때 2016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선거 치르지 못합니다. 듣고 금방 기억이 안 나는 이름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그렇지. 해서 저는 이 이름으로는 선거 못 치릅니다 하고 나왔는데 좀 시간이 좀 한 일주일, 2주,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번 회의하자고 해서 그때 다시 가서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싸워가지고 민주혁신당을 이제 소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느라고 제가 이렇게 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감수해야죠. 뭐 제가 그렇군요. 하여튼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또 뛰셔야 되고. 네. 어쨌든 이제 노희 변호사도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소나무당이 오늘 덕담 엄청 많이 해주셨고 너무너무 노희 좋아요. 변호사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재선충에 약하다고. 예. 준비하면 근데 좋은 환경이 그래가지고 이 방역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벌레가 많단 말이에요. 정치권에는 원래 쇠파리, 똥파리 다 끼는 게 정치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소나무는 이렇게 그 싱싱한 어떤 또 그 순수한 청정구역. 이런 부분인데 그런 이미지를 과연 당 운영에서도 잘 유지할 수 있겠냐.
저는 뭐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제가 좀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소나무당은 지금 딱 처음 들으니까요. 이게 무슨 당 이름이 이래? 그런데 이 댓글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님께서는 처음 들었을 때 좀 생소했는데 자꾸 들을수록 결기가 생기는 당명이다. 이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네이밍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 지금 받고 계시죠, 벌써부터. 네네. 쉬우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예요. 나는 내가 한번 소고기 사준다고 강남에 나간 적이 있다고. 그 소고기 사는데 뭐 술 멀듯이 그냥 그래서 한 두세 개를 시켰는데 다 제가 만든 손 거였어. 의원님이 지은 술이야. 처음처럼 있고. 다. 그래가지고 참이슬 있고 하여 있고. 화요 있고. 와.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소주를 먹어도 대부분 네. 손 의원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하고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게 만약에 이번에 송영길 대표께서 저렇게 영어에 못 밀리지 않았다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중책을 맡지는 않을 거였어. 홍보만 네.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전 국회에 들어갈 마음이 꿈에도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게 있었어요. 네. 이거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스탁옵션 받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 포기. 아이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달에 이 컨설팅 피로 지금 받는 돈이 한 두 군데서 회사하고 관계없이 네. 일해주는 걸로 받는 돈이 굉장히 국회 월급의 한 2배 정도 되는 예, 거를 예. 매달 제가 받는데 포기. 다 그만해야 돼요. 포기할 게 따로 있지 그래 그걸. 그리고 포기해. 회사도 아니 제가 사실은 이 상황만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이제 지금 그 국회 가서 있었던 그리고 정치권에 있었던 지금 몇 년의 세월이 저는 뭐 의미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갖고 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좀 점지한 제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가 이 순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접었어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있었을 거예요. 뭐 결과는 운명이지만 송영길 대표 때문이죠. 송영길 대표가 구속되는 것 때문에 그분이랑 제가 사실은 그 인연이 조금 이게 제가 국회 그만두고 나서 인연이 좀 생겼어요. 그래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인연인데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 이제 준비 많이 해서 거의 이제 이기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선거 도중에 홍영표 의원이 뒤집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뒤집혔은 순간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분이 사람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열흘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손을 좀 대주면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이 판이 잘 나가다 뒤집히는 순간에 다시 지금 열을 남겨놓고 도로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라요. 이분이 눈이 지금도 생각이 나. 눈물이 글썽글썽 너무 진정 어린 눈으로 이 지지자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분이셨는데 아닙니다. 송고모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야.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송영길을 올려서 지금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던 분을 투표를 하게 만드는 정도의 표, 한 300~400표 정도 있을까? 저는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분이 벼랑가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대표잖아. 당원이 그러면 뭐 실제 100만 명 넘었을 테고. 100만 명 안 됐을 때고요.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준비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또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는 또 30만의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해갖고 그냥 미친 듯이 그 송영기를 쏟아냈어요. 이렇게 이제 웹자보 만들고 이제 방송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 송영기를 벼랑간? 이렇게 됐는데 0.9%로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긴 거야.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막히네. 매력.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분은 일관되게 투사 이미지보다는 너무 똑똑하고 조금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저도 만나보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던데 그걸 일찍 발견하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 매력은 어떤 겁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입년이 됐지만 저는 뭐 그러고선도 그냥 전혀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밥도 한 번 안 얻어 먹었다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동영 작가가 방송에서 얼핏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항을 송영길을 뭐 시장 내보내고 개항에다가 이분을 넣고 뭐 이러는 거. 근데 그걸 듣고서는 이거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시장 나가도 안 되지만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박영선보다는 조금 더 표를 많이 얻어서 여기서 한번 송영길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당신은 큰 정치 할 사람이니까 여기서 5선이 뭐가 중요하냐 해서 이분이 그만두고 나가게 하는데 또 제가 거기서 일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시장 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가 이분을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개딸들이 생겨나면서 그 개딸들이 이제 송영길한테 먼저 붙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로 넘어간 건데 그때 사람들이 몰랐던 그 매력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처음으로 나도 팬덤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셨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두 이 송영길은 더 큰 꿈을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두 번에 제가 그런 이분한테 어떤 이제 좀 어디로 좀 움직이게 하고 이랬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친하게 지내고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분이 이게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이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래갖고 그러니까 지금이 또 그런 시기예요. 네. 예. 이게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진짜 얼마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으냐면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번에 하도 내가 이 상황이 정말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면은 제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선택했던 그 일들의 계기가 다 측은지심으로 간 거야. 항상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우려고 어떤 길로 갔고, 그리고 또 회사를 처음 차렸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을 돕는다고 제가 준비했던 걸 버리고 글로 가서 도왔고, 이제 근데 한 번도 그런 제 선택에 대해서 제가 후회를 한 적이 없고, 어찌 보면 그렇게 갔던 길이 저를 오늘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도우러 들어갈 때도 똑같았어요. 네. 잘 되던 회사를 모두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월급도 없는 홍보위원장으로 1년을 하다가 그 정말 고생을 정말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고 해서 제가 타겟이 되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있다가 나왔는데도 저는 그 세월이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이 송영길을 위해서 정말 지금 이 나이에 여기 나가서 다시 실전으로 이렇게 뛰게 됐을 때 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한 번, 두 번 겪어보니까.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측은지심을 자아내기에는 송영길이라는 대표가 딱 맞아요. 왜 그러냐? 감옥에 가서 그렇지. 아니지. 다른 건 저기 아니고. 대표할 때도 저기 그 코로나 걸렸지, 인대 맞아. 나갔지, 머리 그다음에 깨졌지. 예, 머리 깨졌지. 아니 아니, 내가 기부스를 하루는 만나가지고 죽었네. 내가 대학 1학년 때 총학생회장이 송영길 선배예요. 아, 연대 나오셨어요? 예, 저 1학년, 3학년, 4학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는 사실은 40년 넘게 지켜봤단 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40년은 넘어 40년째죠. 그럼 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아니 이제 그래 같이 감옥 가자고? 아니 그랬는데 그 송영길 대표 마침 나 당 대표 험하게 하는 사람 보다 참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또? 아니 맨날 얻어 터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그때도? 뭐 아니 대표할 때. 예. 아 내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 좀 살살 좀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분은 대학 다닐 때나 당 대표 할 때나 안 이래 아껴. 보면은 변한 게 없어. 아끼지 네. 않아. 예, 변한 게 없더라고. 근데 똑같아. 그렇게 변한 게 없는 분이 왜 대중들한테는 저 사람 대통령감이다, 우리 저 사람 대통령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또 왜 못 만들어냈죠? 욕심이 정치인? 없어요. 욕심이 없습니까? 이게 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소박하세요. 네. 소박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586 중에서도 좀 왕따가 아니었을까? 아웃사이더였어요. 네. 예,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 하고도 문재인 정부 때 입각을 못 하십니다.
그거는 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다 그런 게 자리가 이제 안 맞습니다. 맞았죠. 외교부 장관을 한번 하고 예. 싶었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 가라고 해서 안 간 거야. 했죠. 예. 글쎄, 저도 그때 뭐 그래가지고 저 어디 가서 와인 마시면서 서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뭐 본인이 원하는 건 딴 게 있었고. 예. 근데 그 보면은 내가 그때도 직접 면전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의견을 묻더라고. 그래서 선배는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강하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이렇게 줄 서고 뭐 권력 만들고 패거리 만들고 이런 건 잘 체질적으로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서로 이익을 이제 공동으로 할 때 이익 단체 같이 이제 이럴 때 뭉치거든요. 네. 네. 의원들이. 자기들이 뭔가 얻고자 할 때 이제 이렇게 그룹 이렇게 뭉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머릿속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균형감 이제 있게 손혜원 판단하고. 의원님은 직관과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이게 이제 상호간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조금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제가 생각이에요. 감성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좌우뇌가 딱 균형이래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일을 오래 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실제로 일을 오래 하면서는 왼쪽 오른쪽을 딱 균형을 지키고 있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쪽 거 꺼냈다 이쪽 거 꺼냈다 한대. 그거 편리한데 그 내가 질문은 뭐냐면은 그런데 왜 본인 정치는 우리 의원님 본인의 정치는 왜 그러면은 본인 정치가 어땠다고? 빛을 뭐 한 번 하시고 그거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포도 아니 그렇고 이게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이 정치라는 단어를 그 원뜻을 보고 제가 사실 국회를 들어갔어요. 제가 이 요청을 받아갖고 양정철이 찾아왔어 저한테. 문재인 후보가 보내갖고 후보가 아니라 대표 때. 그래서 제가 정치면을 신문도 안 보던 사람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주변에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할 거 뻔하니까 제가 말도 안 하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란 게 무엇인가라고 제 사전을 딱 찾았어요. 저는 네이밍을 하니까 사전을 굉장히 많이 봐요. 원뜻을. 정치의 원뜻이 너무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래. 멋있네. 대중의 이익은 공익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사람이에요. 남을 위한 일을 참 좋아하고. 아니 또 너무 그렇게 깔때기 하지 그런데 말고. 봐봐. 그게 정치의 원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요? 갔더니 아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나 아닌데 저는 이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자들이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고 그때 두 번째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들어갈 때부터 한 번만 하고 나올 걸로 다 했고 정청래 의원의 자리에 그때 제가 비례대표 1번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제가 강을 건너간 거야. 그것도 또 양정철 탁현민이 와서 저를 또 꼬셔가지고 제가 비례 1번을 버리고 갔다. 한 거예요. 갔는데 가서 제가 이 너무 측은한 이 정청래를 보면서 제가 그때 같이 붙잡고 울면서 내가 이걸 지켰다가 네 자리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다 어떻게 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서들을 5명을 제가 승계를 했어요. 믿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김성애 소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데려가니까 지역 보좌관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중간에 숨어서 뭐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했고 이제 약속을 제가 그 지키는 걸 4년 동안 지켰고 깔끔하게 내놓고 갔고 그리고 근데 제가 김성애 보좌관한테는 김성애 보좌관은 지금부터 준비해라. 왜 남의 밑에만 있냐 이 나이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보냈던 것이고 저는 제 정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목포 사태 나고 나서 얘가 뭐 대통령 마누라랑 친구라서 들어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그때 나와서 이제 내 앞자리로 와셨을 때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후원금이 1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따만한 970쪽짜리 제가 의정보고서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 권 드릴게요. 네. 이거를 이만해요 책이. 이걸 만들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국회의원 당선한 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끝나는 날까지를 다 넣어가지고 의정보고서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자라고 해서 했고 저는 제
의정 생활에는 저는 돌아봐서 후회할 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2번 다시 안 하겠다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나올 때도 미련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그때 제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가서 4년 동안 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걸 못했어요. 하나도. 못한 거는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나오면서 이 정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스크럼을 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그것도 제 능력이었을 수 있어요. 그 못한 게. 또 하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치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전 그건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미련이 없었는데, 별로 정치적이지 못하신 거예요. 그거. 정치적이라는 게 나쁜 뜻으로 쓰이는 아니, 거라니까.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네이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으로서 보니까 대중의 이익을 움직이는 위해 거. 저는 대중을 움직이는 일은 누구보다 예.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한번 모시기라고. 오늘은 이제 이게 소나무당이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아니, 혁신당이 어떻게 글쎄요. 되느냐 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소나무당으로 대중을 움직이셔야 되는 그건 이 하고- 문제는 그건 지금 지금 그건 제가 해야 될 요걸 일이죠. 좀 걱정하지 속도하게 제가 마시고. 질문을 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대행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됐든 소나무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고 송영길 대표는 지금 현재 뭐 옥살이를 하고 있고 석방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호남에 다 출격을 시키고 비례대표도 당선을 여러 사람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저는 변제도 아니고 예. 최대집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비례대표로는 목표를 5명에서 6명 보고 있습니다. 5명에서 6명, 네, 6명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국 득표율이나 이런 거 한 몇 % 얻어야 됩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걸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또 깔때기라고 또 하세요. 보면. 열린민주당을 딱 4년 전에 했잖아요. 예. 제가 비례당 만들었잖아요. 네. 40일간의 추억이라고 책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152만 표 받았거든요. 네. 맨 땅에서. 근데 그 제가 공천위원장 겸 홍보위원장 겸 이 전체를 맡아갖고 했는데 그때 152만 표를 받아서 3명이 된 게 이제 최강욱, 김의겸, 이제 김진애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저 플러스 송영길 있잖아요. 네. 그러면 152만 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요. 말 돼요? 아니 그러니까 6석이 되려면은 거의 10% 얻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5점 우리가 몇 프로를 했는데 일단은 300만 표는 얻어야 돼. 아니에요. 300만 표 이상. 그러니까 얻어야 돼. 300만 표를 하려면은 6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6명. 가만히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152만 표 받았는데 그 지금 송영길과 저랑 둘이 한다면 152만 표는 충분히 받고 저는 200만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호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영입인재에다가 별이제와 최대집에 들어갔다고 저를 많이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쪽에서는 굉장히 열광하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몇 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제가 봤을 뭐 최소 50만 표에서 최소 50이에요. 최소 50은 최소 50에서 100만 표예요. 근데 저는 최대집의 의사들 그룹에서 저는 50만 표 나온다고 봐요. 네. 그리고는 저 합리적 보수에서 50만 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변 대표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여기서 100만 나오고 이쪽에서 200만 나오면 300만이에요. 몇 명이야? 6명. 여섯 5명. 명. 5명이죠. 딱 예, 된다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제가 5에서 6을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구에 굉장히 핫한 곳에 지금 광주에 이 송영길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최대집은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자꾸 어디라고 얘기하네. 아니, 본인 목표 좀 한다고 뭐 계속 얘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목포하고 이제 시당하고도 많은 이제 좀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돼요. 네. 이제 목포를 이분이 오신다는 걸 이제 저를 믿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아무나 다 뭐 소나무당이라고 이제 어떻게 이분하고 뭐 무조건 해서 제가 나가서 뭐 같이 거기도 또 선대위원장 해서 해야 되겠지.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대집 의원한테 최대집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목포 사람이고 목포 고등학교 나왔고 목포의 천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포는 아주 지금 오래된 10년이 넘은 정말 수원 사업이 있습니다. 나는 최대집 후보께서 그걸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목포에서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니?
목포의 의과대학. 아, 아이고 그거 이거- 뭐 오래된 수건이죠. 오래된 수건인데 아. 이 사람이 저는 이 사실 최대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건 제가 못합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거 못한다. 근데 그게 오래전 얘기예요. 이번이 그렇죠. 아니라. 근데 그게 못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의사의 수를 늘리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내가 거기서 목포대 증원시키는 거잖아요. 목포대 의대를 만드는 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면 더 이상 더랑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끊은 게 벌써 작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의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목포를 위해서 만약에 당신이 나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포대 의대를 얘기했겠어요? 못하지. 그거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뭐 어떻게 정말 다른 노력을 할 수가 있지. 다른 경로로. 그래서 제가 단어를 4자를 딱 얘기를 해줬어요. 대표님, 목포에 슬로건으로 최대집이 내려가서 슬로건으로 목포를 의료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그건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대형 병원이나 어떤 병원의 분원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밖에도 은퇴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2의 인생을 많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의사들을 모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뭐 기획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된 건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네네. 뭐 아이디어 자체가 참신한 걸 넘어서 정말 지역 사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 진짜요? 아이 그렇습니다. 의료천국 목포가 가지는 역사와 전통에 그렇죠.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료 종사했던 은퇴자들이 그 도시에서 실버타운. 그렇죠. 기가 그런 것도 막혀요. 만들 수도 있고. 병원 기반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목포는 의료로 굉장히 많은 네. 좀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본인이 생각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평론가니까 계속 옆에서 저는 이제 의석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의석수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고 했을 때 이제 송영길 대표와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이제 만드는 한 150에서 200만 표에 최대집 회장과 이제 변희 대표가 만드는 한 100만 표까지 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네. 5석도 가능하다. 네, 6석도 5석, 가능하다. 6석 봅니다, 저는. 자, 지역구까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바로 좀 드리면 그러면 결국 이제 정권 심판, 정권 뭐 퇴진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과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 설정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잡고 열심히 해보자입니까? 아니면 경쟁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저희는 갑니까? 손잡고 싶은데 손잡고 싶다. 그분들은 손을 안 잡아주세요. 예. 딱 거절을 뿌리치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뿌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께서 이 지난번에 창당 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버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민주당을 버릴 수 없고 결국은 저는 이 지금 조국 혁신당과 그 소나무당이 민주당이라는 기차를 끌고 가는 만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정교한 이 평행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둘의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상이 별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예. 호남 위주예요. 송영길, 제가 지금 슬로건 만들었거든요. 네. 호남은 송영길이에요. 네. 호남은 송영길. 근데 그 앞에 가로 열고 제가 넣어놨어요. 가로 열고 뭐뭐뭐뭐뭐뭐 그리고 큰 글씨로 호남은 송영길. 이거는 약간 좀 위트인데 미남은 조국, 호남은 송영길. 슬로건도 아주 좋습니다. 미남은 조국, 호남은 송영길. 뭐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남진 나훈아 같아. 아니야. 뭐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호남은 예. 이거 중의적인 거 더블 미닝이라고 아니, 하는데 뭐 알죠. 재밌죠? 예. 그래서 호남은 송영길인데 이 슬로건은 호남은 송영길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광주에서의 슬로건하고 우리가 전체로 우리 모든 지금 이 소나무당이 갖고 있는 슬로건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당의 슬로건은 호남 송영길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300만 표를 지금 꿈꾸고 있지만은 제가 넘보는 것은 전국에 있는 호남인이에요. 네.
호남 사람들의 피를 끓게 만들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변희재 대표가 저한테 영감을 준 거예요. 왜 호남은 늘 남만 돕고 니네들 속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변희 대표가 10권의 송영길 책을 정독을 하고 2주 만에 책을 한 권 써버린 거예요. 봤어요. 김대중 그리고 그 송영길 호남 대통령을 꿈꿔라. 그러면 지금 호남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남 사람들을 이 대통령을 뽑아주면서 항상 캐스팅 보트로 쓴 것도 아니야. 늘 여기는 안전빵으로 이쪽은 다 이 진보의 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호남의 대통령이 준비돼 있다. 큰바위 얼굴이에요. 말하자면. 네네. 늘 이낙연한테 밀려갖고 지사도 못 나가고, 그죠? 늘 선배들한테 눌려가지고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설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이 갖고 있는 가치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7개 국어를 하고 이게 아니라 호남이 낳은 인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0만 표에 플러스 이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결집을 해준다면 저는 이 조국 당이 전혀 저는 부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은 지금 한 10석에서 15석 정도 차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저는 뭐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 마케팅 얘기는.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총선이 한 달이 이제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기류 분위기, 정권 심판 열기, 특히나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발언을 완전히 다른 발언을 일으키고 총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대봉에서 예. 그 대표님이 딱 원하는 대답을 마케팅적 관점에서 해드릴게요. 네. 너무 명쾌한 답이야. 어디 가서 막 써먹으셔도 돼요. 네. 히트 상품은 잘 만든 상품이 히트 상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히트 상품일까요? 많이 쓰는 상품이 히트 상품인가요? 기다리고 있던 상품이에요. 기다리고 있던 상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품이 히트 상품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 조국과 송영길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상품이에요. 속 시원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보다 우리 소나무당이 훨씬 더 명쾌한 우리가 행보를 갈 수 있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우리 당은 이 호남 사람들을 그야말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은 명동에서 태어난 제가 그 4년 전에 목포를 이주를 했잖아요. 저 목포 시민이거든요. 제가 호남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보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정말 뭔가 이렇게 준비돼 있으면서 이게 뭔가 시간이 돼서 결국은 엎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송영길이나 조국이나 민주당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 결국 먼지 털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밖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유형들이 생겨났지만은 결국 이 조국과 이 송영길은 그가 원하지 않던 간에 결국 민주당이 탄탄한 대로를 갈 수 있는 이 기찻길에 침묵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철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선대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빠져들고 내일 당원 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면 와 정말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뭐 솔직히 좀 들었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현재 당원은 한 16,000명, 17,000명 정도 갔다고 하는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은 뭐 8만을 넘어서 곧 10만에 간다. 이러면 결국 이제 국민 경선을 하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원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순서를 세우기로 했어요. 예. 순서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지금 시간도 짧았고 결정 단계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력한 그런 이제 분들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후보를 8명에서 10명만 낼 거예요. 네. 그만큼만 낼 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지금 이 선거 우리 선거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제 우리 식으로 결국 우리 당에서 갖고 있는 그 장점이란 것은 홍보 능력이 좀 낮지 않을까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뭐 정말 돈도 모자라고 정말 엉망인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것을 헤쳐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들에서 이제 저는 선거 유세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송영길의 책에서 보고 굉장히 감동한 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스위스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네. 스위스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이 송영길이 생각하는 거는 외교적인 밸런스를 갖고서는 스위스 같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은 이런 나라.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잖아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외교 공부를 많이 하고 했을 수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생각했어요. 스위스에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 저는 관광 천국을 만들고 싶어요. 관광 천국. 근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노력했던 게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제가 한 15년 정도 천착했던 부분인데 저는 우리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유물들이 되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찬란했던 백제 유적이 없어요. 다행히 무령왕릉이 70년대 초에 발굴이 되면서 백제가 정말 이랬구나라는 거를 보고 너무 놀라웠죠, 우리는. 그리고 일본의 아키히토가 자기가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의 고대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백제 시대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았고 어떤 유물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게 일본의 정창원이라는 보물이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를 15년 동안을 다니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선거 때 이 한강 이남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신안까지 목포까지 해서 이 백제의 흔적들을 최대로 살려갖고 그 역사의 관광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쉬워요. 관광은 이 역사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요. 근데 여기 역사들을 이제 짚어가면서 돌덩어리 하나 갖고도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문화가 음식 문화들이 이쪽은 다 살아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로 제가 아트나 이런 뭐 몇 가지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제가 정말 이 무슨 지위를 장관짜리를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마다하고 차관짜리로 문화재 청장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송영길 대통령 만들면 이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진담같이 떠들어. 그건 저는 5년짜리 임기 보장하는 그리고 지금 1조도 안 되는 그 예산에서 이걸 2조로만 올려주면은 내가 5년 동안 문화재 청장을 하면서 이 백제 일대를 그 문화유산의 가치로 일본 가치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따라다니잖아요. 이 백제 유적을 기반으로 이쪽을 관광지로 해서 제가 스위스 같이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 공약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치평론가로서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소나무당의 당 대표로 일단 취임은 하지 않으셨죠? 네, 했어요. 했습니까? 네, 대행 계시고. 자, 그러면은 송영길 당 대표가 광주 출마하는 결정했고 네. 지역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어디입니까? 지금 저기 송갑석 구 아, 광주 서을인가요? 서울이나 네. 나 잊어버려 그게 서갑. 네. 서갑이죠. 아, 서갑인가요? 예, 양부남 후보가 이제 이번에 됐고 이제 출마를 하는데 그럼 광주 서갑으로 결정했고 네. 당선 가능성 몇 %입니까? 저는 98% 봅니다. 98%. 네. 아, 어째 여기서부터 2% 부족한 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100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된다고 네. 본다. 그러면은 이제 송갑석 의원과 지금 송영길 지금 대표가 붙으면 아니 송갑석 그건 의원과 지역구에는 또 한 명이 컷오프, 그렇죠. 있어요. 낭만 둘이 있어요. 음.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죠. 네. 그 지역구로 결정이 됐고 네네. 당선 가능성 그만큼 높다. 네. 그거 그렇게 마- 되게 해야죠. 그렇게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당연하죠. 예. 저 말고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대동고등학교가 그렇게 무서운 학교인지 몰랐었는데 대동 단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동단결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정서적으로는 왜 호남으로 집중을 하지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는 구도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기에서 표를 얻어서 정권 심판의 에너지로 삼자 아주 놀라운 조합이었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역 정당 한다면 또 돌아가서 그냥 기득권끼리 나눠 먹는다 이런 절대 안 하지 우리 느낌이었는데 그거. 이번에 소나무당이 호남을 진지로 삼아서 뛰는 모습은
민주당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네. 세력은 확보하고 네. 정권 심판의 열기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절묘한 조합이다. 이거 누가 구상했지? 이런 생각 사실 제가 저 많이 아니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당에 여러 가지 찬반은 있지만 변희재 대표 같은 사람 또는 아까 최대집. 출연했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영입해서 이 구도는 뭐야? 라고 하니까 또 최대집 회장은 DJP 연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 속에서 이런 실험 속에서 뭔가 아니야. 새로운 정치가 그리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상품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상품이 나오면 히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사람이 늘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또 인재들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장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좀 소중하고 고마웠고요. 또 지금도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콩야님, 양재님, 타이타님, 머니퍼리님 여러분들 의견 다 소개 못하지만 무려 3,000명이 아직도 이 시간에 보고 있어서 오늘 밤에 전 세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진짜? 베트남, 중국, 독일까지 뭐 영국도 빠졌다고 저한테 댓글 올리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여러 동포 여러분, 손혜원 의원과 오늘 말씀 나눴는데 이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대하시고 희망 품고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다면 소나무당 박수 쳐주시고요. 당 가입해 주시고 그렇죠. 당원 가입해 주시고 당원 가입해 주셨다가요. 네. 선거 끝나면 또 탈퇴해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가입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인데 어떻게 변희재 최대집과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주을래 구동존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거나 정치를 할 때 뭐 같이 다 합을 이루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가 동질성을 찾아서 만나야지 다른 점을 갖고서 흠잡고 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를 이자에는 존재하다는 존이 있어요. 이 다른 점들은 그대로 둔 채로 우리가 같은 점을 찾자라는 거죠.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희재나 최대집 회장한테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그 경로를 걸어왔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하고 둘도 없이 같이 합이 맞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제 확신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저하고 같이 일을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동참을 해주셨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 우선 굉장히 잘 맞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송영길 대표 옆에서 정말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 가슴이 외국에서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메달을 따고 애국가할 때 가슴이 약간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어쨌든 자기의 헌신과 희생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참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방송 봐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에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역전에 이러면요. 우리가 용사들 하면 되는데요.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먹을 쥐고 역전해 하면 용사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전 용사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역전에 하면 함께 용사들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생해주신 양채원 PD도 함께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